예, 안녕하십니까. 양치수 정치TV 양치수입니다. 예, 어, 한번, 뭐, 지나간, 뭐, 일이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25년 대비해가지고, 일단 뭐, 정부 측과 뭐, 여야의 합의하에 뭐 4.1조 민생 예산 이 부분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난 대응 예산 1조를 이제 뭐 내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R&D 예산도 내렸다가 조금 이제 뭐 다시 상승시키고 과연 이제 여야의 합의점 결과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음, 한번 좀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자체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나라를 완전히 지금 휘어잡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요번엔 또 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상당히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그런 상황이에요. 뭐 분야별로 본다면은 뭐 복지 고용에서도 음, 뭐 마이너스 한 3천억 정도 복지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 뭐 이런 쪽도 거의 한 1천억 정도 그 다음에 뭐 R&D 쪽도 뭐 똑같이 1천억 정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뭐 중소기업 산업 뭐 이런 부분도 1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도 거의 한 마이너스 3천억 정도. 예. 뭐 이런 부분을 좀 감면. 그다음에 뭐 외교적인 상황도 마이너스 천억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뭐 치안 관련해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더 심하죠. 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공공 질서라든지 어, 안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감을 해놓는 게 좋은데 왜 이 부분을 공공 질서 이제 안전 이런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거의 1조를 갖다가 아예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다음에 뭐 지방 행정 같은 경우에도 뭐 1분도 거의 한 6천억 정도인데 근데 저는 이 지방의 행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해외로 많이 뭘 배우러 간다고 하면서 이거를 국민 세금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파고드는 게 있어요. 국민적 세금을 자기들이 뭔가 정말 한국에 그 외국에 있던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뭐 1년 뭐 어떻게 잡고 그냥 여행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몇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거 자체를 좀 없애고 감액을 하고 지방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어, 증감을 시키는 이런 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의 리더가 민생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지금의 그 최성무 뭐 권한 대행 자체가 어차피 경제 쪽으로 아는 사람이잖아.
경제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국민과 이제 민주가 과연 이 협의점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증액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왜 그걸 거절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제 왜 다 뭐 지나간 그런 일이지만 이제 청와대라는 부분을 어쨌든 이제 용산에다가 다시 이제 그거를 세팅을 다시 한 거잖아요. 세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이제 거의 다 뭐 국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했죠. 그 뭐 용산 그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뭐 이 대통령 그 이제 안에서 이제 실이죠 대통령실 이 안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에서 뭐 이제 특수활동비 이런 게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정운영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경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무부 쪽 그런 부분도 있고 특수활동비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도 있고 특수경비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특수활동비로 과연 이게 그 소위 말해가지고 거의 이런 부분이 뭐 한 몇백억이거든요, 몇백억.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할 때 거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걸 거의 한 82억 정도를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대통령실이란 그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갈까? 소위 말해가지고 부산에서 뭐 요번에 그 뭐 요번이 아니죠. 저번에 이제 그 뭐 이제 개최를 한다고 막 뭐 자신 있게 말했는데 결국 졌잖아요. 그거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될 상황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제2의 도시다. 뭐 이런 그냥 좀 뭐 준비도 없이 그냥 한 결과가 결국에는 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삭감을 했다 칩니다. 이 검찰, 이 검찰 특활비가 상당히 커요, 이것들. 거의 지금 뭐 500억, 500, 뭐 500억 정도죠. 506억 정도를 거의 500, 6천만 원 정도, 500, 6천억 정도, 예, 500, 6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요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500억 정도를 삭감을 한 건데, 그럼 이 그 검찰에 거의 뭐 천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예. 500억 가까이인데 천억 가까이. 과연 이 검찰의 특활비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저는 좀 그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차라리 그 검찰이라는 부분에 물론 소위 말해서 한국이 이제 법적인 질서, 뭐 마약이라든지 범죄 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뭐 어, 소위 말해서 당당하게 진짜 뭐 잡아낼 거 잡아내고 확실하게 했다면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 치는데 차라리 검찰 특활비 여기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국방 쪽에 안보적으로 좀 더 그 기술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더 만들던지, 아니면 지금 국민들이 민생에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대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저출산이다 보니까 뭐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는다면 이제 뭐 돌봄 쪽에서의 뭐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상승을 좀 시키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 부분에서 이제 몇 커트를 내치고 난 뒤에는 거의 다 중소기업은 거의 죽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남으려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대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계열사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 경제적인 상황을 좀 더 바라보고 서로 간에 협상을 잘 했어야 됐는데, 서로 간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부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서울에서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거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강남 상구, 그다음에 이제 여번에 지금 조금 이제 뭐 그 부분이 되려고 말려고 하는 강동 쪽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의 좀 부자 그런 부분을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랑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 국민과의 그런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부자라는 그런 부분과 서민이라는 이런 부분을, 그 논점을 가지고 이쪽에서 좋은 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좀 커트를 치고, 또 안 좋은 쪽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간에 타협적인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전에 이제 했던 뭐 당이 만약에 뭐 지출율이 좀 뭐 총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을 때 총 지출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 시상목 관련해서 경제를 돌렸는데, 지금은 저번보다는 훨씬 낮게 우리가 총 지출율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음, 상황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그렇다고 이제 한다면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 그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뭐 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전 그 부분에서는 기초생활 이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노인, 뭐 그다음에 뭐 장애인 부분, 그다음에 뭐 취약층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했을 때 뭐 또 일자리 부분을 조금 많이 했었잖아요. 일자리 부분을 좀 많이 상승시키는 이런 좀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소상공인 정도, 그 다음에 뭐 농어촌 부분,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 R&D, 예.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했었는데, 뭐 저출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그 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했어요. 앞서 이제 정정부 그쪽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의 정부에서 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라는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트럼프 뭐 관세로 완전 거의 지금 뭐 유럽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핵나라로 이제 그냥 뭐 지침을 청하고 있죠.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제 그 예산 완전 삭감이라는 이 부분으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미국의 지금 이런 사태에서 과연 이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그 지금의 경제부 총리, 예, 총리 이제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이제 지금 절실한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어딘가 가서 뭐 좀 시위를 하고 뭐 어딘가 가서 뭐 할 좀 그런 건덕지가 아니고, 진짜 지금 나라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완전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오늘 지금 이번 주 자체가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자체를 봤을 때 지금 과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지금 내세울 게 그렇게 없어요, 지금. 지금 저쪽에서 뭐 조선 쪽 그 부분, 지금 철강은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지는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마땅히 미국을 상대로 확실하게 좀 돌발 변수점을, 변화점을 하나 둬야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 반도체도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죽이는 분위기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3월 14일이잖아요. 오늘 3월 14일인데 지금 이번 주는 지금 현재 어떠한 이제 일이 없어요. 지금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 중으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장 지금 기간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지금 말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계속 지연만 되고 더 힘든 부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빨리 이게 신속하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해야죠.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협상을, 뭐 그것은 나왔다, 뭐 결과가, 그럼 거기에 대한 거 인정을 다 하고, 뭐 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뭘 어떠다 그런 계속적인 그런 분열보다는 어쨌든 나오면은 그냥 딱 까놓고 그냥 다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는데, 국회의원이랑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108이잖아. 108인데 지금 82명 거의 지금 뭐 헌재 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죠. 지금 그럴 지금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뭐 거기 가서,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뭐 자기들이 따진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조사해가지고 다 거기에 맞게 그 판례를 거쳐가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가가지고 뭐 1인 시위를 하고 막,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야권도 마찬가지인데, 야권도 지금 뭐 도로에 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있죠. 내란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란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더 그러니까 저 같은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지금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를 헌재라는 부분에서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고 그 와중에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그 사람이 뭐 소위 잘했으면은 법원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이 수사라는 자체가 법원에 안 넘어갔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냥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국민이 그 자기들한테 돈 주는 게 얼마입니까? 진짜 한 달에 진짜 돈 상당히 많이 주죠. 또 그리고 뭐 후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다 저희들 다 돈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본인의 업무를 똑바로 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뭐 반성도 안 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의원이 뭐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수는 자기 당의 다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나가라. 이제 뭐 다음번 이제 국회의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국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의원을 한다는 자체도 참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거겠죠. 뭐 이제 약간의 그 경제 쪽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뭔가 장관이든 차관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 검사 출신들이 매번 이렇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렇게 좀 막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 그냥 어떻게 인맥으로 해서 좀 빠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뭐 그러니까 검찰 했던 애들끼리 나중에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아 쟤는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그러면은 똑바로 정말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 뭐 어땠다 뭐 저쨌다 뭐 이런 말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A라는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기꾼이 그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든 비꼬아서 또 커트 치면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사라는 부분을 하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론 쪽에서도 약간의 상황을 좀 확실한 그 팩트가 있을 때만 좀 말을 해주는 게 그래도 좀 그 국민들이 만약에 뭔가 뉴스를 봤을 때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고 보는 그런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 떠먹이는 식 그런 거는 좀 별로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과연 이제 이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조기 대선 하면 또 돈 들어가죠. 조기 대선 하면 또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투표로 이제 그 유권자가 있잖아요. 유권자들의 이제 그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어떠한 결과든 뭐는 빨리 나와줘야 그래도 지금 상반기 거의 6월까지 아닙니까? 그 상반기를 6월부터 이제 하는 하반기를 이제 노리는 작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타점을 지금 또 잡아야 되니까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좀 빨리 어떠한 선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3월에서 3월에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3월에 나와야 어떠한 뭐 여건이든 야당이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적인 지금의 그 지지부진한 시 릴레이만 계속 갈 뿐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에서 다음 주 중으로는 어떠한 결과는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미국의 주가 하락도 상당히 심하고 좀 위기가 오는 부분이 좀 감지가 돼서 그래서 조금의 걱정을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한 주 잘 또 벌써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금토일 어쨌든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힘차고 건강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